그 이제 혹시 제가 이제 늘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수조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부동소수점 자체도 또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거나 혹은 질문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왜냐면 그 예전에는요,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메모리가 아주 중요한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2기가, 뭐 4기가, 8기가 이런 것들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고요. 아주 제한된 메모리 안에서 동작을 했고, 또 뭐 이래서 1메가짜리 뭐 메모리도 당시에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메모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각각의 숫자들은요, 그 메모리에서 공간을, 일정하게 지정된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시면,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서관에 가시면 이제 책장에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그런 책들을 뽑아와서 볼 수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장에서 책을 뽑아 온 다음에 그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만약에 그런 책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뭐 책장에 가서 책을 뽑아서 한 권만 뽑을 수 있겠죠. 한 권만 뽑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서서 보고, 이제 이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꽂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뽑아 오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서적을 참고하는 경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번에 하나씩밖에 뽑아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하나 뽑고 또 넣고 뽑고 저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책상이 있으면 원하는 책을 한 번에 뽑아와서 그 책상에 널어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라는 거는 그 책상의 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책상이 되게 좁아요. 그러면 책을 몇 권 못 놓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책상과 책장의 관계가 컴퓨터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와 메모리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니,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데 왜 그 컴퓨터의 메모리와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걸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단은 컴퓨터를 이제 상대해 나가는 거라서요. 컴퓨터의 메모리와 그 다음에 컴퓨터의 뭐 여러 가지 구조와 상당히 연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익혀 나가시면서 그런 것들의 이해도 점차 이제 발전시켜 나간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들이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용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책상과 책장이 있고, 그리고 책장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꽂혀 있는 곳을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고, 뭐 우리가 파일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 파일들을 사용할 때는 책상에 해당하는 메모리에 그 파일들을 가져옵니다. 그 파일들을 가져오면 이제 책상들이 꽉 차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열어놓으면은 메모리 사용량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여기서 뭐 작업 관리자 같은 걸 보시면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메모리가 한 2기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한 800메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저 800메가를 누가 어떻게 왜 사용하는가가 이런 것들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이 인트 하나가 메모리에 작은 공간을 하나 차지하고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 1000만 개 있다 하면 메모리가 이제 꽉 찰 수도 있겠죠.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플로트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제 그 정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정수의 크기를 뭐 작은 정수와
그냥 적당한 크기의 정수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수와 큰 크기의 정수의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물론 예전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유용하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풍부한 시대라서요. 또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상대하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좀 알아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즉 파이썬이 반복해서 느끼게 되겠지만 좀 더 사용하는 사람에 가깝고 그런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그런 이렇게 사소한 어떤 설정보다는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더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정수에 관련된 타입도 그냥 int 하나고요. 부동소수에 관련된 타입도 다른 언어는 뭐 더블이나 뭐 플로트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하나 플로트로 이제 합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뭐 설명을 들으면은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막 엄청나게 많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뭐 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때는 두 가지 숫자를 섞어서 연산을 할 때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2 이런 거 하면은요 0이 나옵니다. 엥? 왜 0이 나올까요? 1 나누기 2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게 0.5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선 0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요. 정수와 정수가 서로 연산이 될 때는 그냥 정수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타입이 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수와 소수를 연산을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수와 부동소수를 하면요. 지금 보시면 숫자의 차이는 없죠. 그냥 1이고 2인데 이것도 1이고 2인데 이 2에다가는 0.0을 붙였을 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냐면 이 연산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동소수가 되면은 특히나 곱하기나 이제 나누기 연산에서요. 그 숫자를 이 부동소수점 결과 자체를 부동소수점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2라고 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위에서는 1이 정수였고 2가 플로트형, 즉 부동소수형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0.5, 2.0의 타입인 플로트를 따라서 0.5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1을요 부동소수로 만들고 2가 그냥 정수로 내버려 뒀습니다. 물론 1.0 나누기 2.0 하면 둘 다 부동소수일 때는 당연히 결과가 부동소수가 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나누기 연산을 했는데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거는 이제 소수점까지 정확한 연산이 나오는 그 값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정수와 정수 연산을 실수로 아주 빈번한 실수인데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냥 0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결과 값이 나옴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자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들은 익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찾기가 어려워서요. 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특히나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숫자를 다루고 그 문자열을 다룰 테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그냥 나누기 할 때 뭐 저런 신기한 어떤 일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타입 헬로우와 타입 안녕하세요 뭐 이런데 이 두 개의 차이는요. 뭐 글자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사실 글자의 차이는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 hello라고 치고 타입하고 또다시 you hello
라고 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혹시 한글이라서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내용은 같은데 다른 형식으로 지정해 봤습니다. 다른 형식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제 문자열로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따옴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 str이 스트링이라는, 즉 뭐 영어에서는 문자열이라는 의미죠. 그거의 줄임말로 str이라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자열인데 문자열이 따옴표 안에 들어간다는 건 기억하시죠? 따옴표 혹은 뭐 큰 따옴표 전혀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따옴표 바로 앞에 U자를 붙이면요, 타입이 동일한 문자열인데 str이 아닌, 스트링이 아닌 유니코드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문자열은 또 왜 두 가지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프로그래밍의 언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어나 이런 알파벳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이 파이썬을 만든 사람은 이제 귀도반 로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역시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알파벳 계열의 문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다른 종류의 뭐 중국말이라든지 혹은 뭐 일본어, 뭐 한국어 같은 그런 문자열을 처리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 3.0에서는 3.3 버전 이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유니코드형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지금 이제 현재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긴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니코드로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많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니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세 개의 아주 다양한 문자들이 있는데, 그 이전의 방식은 굉장히 제한적인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약간의 알파벳의 변형 정도만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였다면, 유니코드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문자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고 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할 수 있게 되려면 이제 문자열 자체를 유니코드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렇게 안녕하세요 같이 우리말 문자열을 작성하실 때는 이제 U자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뭐 프린트도 안녕하세요. 프린트라고 하면은, 아이고 제가 자꾸 오타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지금도 뭐 계속해서 뭐 연관관계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린트하고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안녕하세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니코드로 지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윈도우 환경에서 그냥 하기 때문인데, 이것들을 이후에 다른 곳에서 뭐 한다든지 뭐 코드를 작성해서 뭐 다른 환경에 보낸다든지 할 때는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런 알파벳 문자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은 문자를 앞에다가 U자를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유니코드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타입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일단은 뭐 숫자형이 있고 문자형이 있는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두 개 다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문자를 표시하고 싶으신데 그 따옴표를 잃어버리시면 지금과 같이 에러가 납니다. 혹은 에러가 안 나도 그것도 이제 좀 문제죠. 왜냐하면 원하는 거는 문자열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변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위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에는 두 가지 타입 인트형과 플로트형이 있다는 걸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조차도 사실 원래는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예전의 방식이 아무래도 좀 섞여서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이 버전에서는 일단은 문자열 자체도 스트링 타입과 유니코드 타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녕하세요 같이 그 알파벳이 아닌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항상 U자를 붙여주셔서 유니코드 타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수와 소수의 연산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죠. 이제 1 나누기 2 하면 0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0.5죠. 뭐 0이 나오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값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상을 연산에 이제 포함되는 그 데이터의 하나 이상을 부동소수로 만들어야 비로소 부동소수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정확한 소수점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보시면 1.0 뭐 나누기 2 하면은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의미적으로는 동일한데 그냥 어느 하나를 부동소수점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뭐 이쪽이거나 저쪽이나 이런 게 규정된 건 없이 한쪽 이상이면 된다는 거. 또 뭐 둘 다인 경우에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런 데이터 타입들과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파이썬에서는 약간 저런 점들이 다르구나 라고 이제 느끼셨을 것 같고 또 그런 것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를 저렇게 다루는구나 또 문자를 저렇게 다루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변수와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요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 뭐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숫자 자체는 그냥 되는데 이후에 이 숫자 자체를 담아서 뭔가 활용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에서는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